구독자 여러분, 최근 중국 경제 위기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매체는 중국의 40년 성장 신화가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보도하니까요. 심지어 일부 외신은 향후 중국이 과거처럼 5%대 성장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네요. 2030년대에 2% 성장률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갑자기 흔들리는 것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25%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중국 최고의 산업인 것이죠. 자동차 분야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보다도 2배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거의 파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멸의 그림자는 2년여 전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업계 톱 클래스를 자랑하던 헝따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무려 1조 1930억 위안, 한화 350조 원의 부채를 짊어진 채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이후 헝따는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00조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은 괜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빚도 2조 4,400 위안으로 늘었죠. 이 와중에 헝따와 비슷한 규모의 삐꾀엔이라는 회사가 또다시 디폴트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헝따 사태 때보다 파문이 더 커졌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부동산 신탁 회사들까지 줄줄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곳이 쭝쭈라는 곳의 계열사 쫑농이라는 곳입니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시위까지 벌였다면 말 다했죠. 두 기업 외에도 디폴트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기업들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당장 영화관 사업으로 유명한 완따와 국유 기업인 유엔양을 더 꼽을 수 있죠. 언제 헝따나 삐구엔과 비슷한 꼴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또 다른 유명 부동산 개발 업체인 소호 차이나까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네요. 부동산세를 못 낼 처지에 내몰리면서 시장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인 밀집 지역인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소재의 랜드마크 건물 왕징 소호가 위기를 불러온 주인공입니다. 최근 베이징 당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연체료 19억 8,600만 위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은행에서 빌린 42억 3,200만 위안과 이자 1,057만 6천 위안 역시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네요.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소 차이나의 처지로 볼 때 재정의 최대 80% 가까이를 부동산세에 의지하는 지방정부에도 만만치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부채가 과도하게 높은 지방정부 12곳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 5천억엔 규모의 특별 금융채권 판매를 허용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전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전국적으로 팽배한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중국 경제당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처럼 만만띠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천천히 시장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해결하러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0년 동안에 걸친 중국의 성장 신화가 꺼져가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은 과도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에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나 싶네요. 중국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